네, 1부에서는 저희가 카사코리아의 뎁스라는 투자 상품과 함께 대표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부동산 채널에 맞게 뎁스가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1호, 2호, 3호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상장 물건들에 대한 인연이 어떻게 닿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3개 건물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 각각 다 스토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네. 처음 매물을 우리가 출시할 때는 이게 완전히 카사라는 모델도 없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이디어를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동화될 겁니다라는 거를 하면서 했던 좀 거래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이 당연히 있었는데 런던빌을 당시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건물주가 이제 중개법인 통해 가지고 들어왔었고요. 카사라는 모델을 되게 잘 설명해 주신 덕분에 신생 플랫폼이고 디지털하게 건물을 유동한다는 측면을 이제 건물주도 충분히 이제 합의를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이제 저희가 좋은 사례로 하나 나오게 된 것이 하나 있고요. 지웰타워나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저희만의 기획이 좀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로변, 테헤란로라, 강남대로 바로 옆에 있는 누구나 가서 생활하거나 실제로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지역에 있는 매물들을 이제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제 같이 하게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웰타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강남역과 교대역 사이에 있는데 법원과 검찰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법무사, 세무사, 로펌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입주하고 계시는 차인도 이제 로펌인데 앞으로 이 건물에서 누군가가 뭐 매각을 한다거나 혹은 다시 한번 이제 매수를 하신다 했을 때는 사업으로 쓰고 싶지 않을까 이제 그런 좀 고민도 하면서 상장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았던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고려할 게 많잖아요. 꼭 이것만은 좀 강조를 했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1에서 3호의 특성을 보시면은 이제 정말 누구나 아는 위치, 강남이라는 위치에 안정적인 임차 그런 계약이 있는 건물들 위주로 저희가 선택을 한 거고요. 1에서 3호는 다 이제 강남 오피스 빌딩으로 가고 있지만은 사실 카사가 꿈꾸는 이런 플랫폼은 왜 일반인들은 물류창고를 투자 못해? 왜 일반인들은 왜 데이터 센터를 투자 못해? 내가 5,000원으로도 나 2,000원에 있는 물류센터를 투자하고 싶은데 이런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게 집집할 땐 집슐랭. 제가 뭐 등기부 같은 걸 좀 봤을 때 구분 소유권이 있는 건물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상장된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빌딩을 구입하시거나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토지 단독으로 갖고 계신 걸 선호하시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데 또 이렇게 뭐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스토리가 있을까요? 꼭 그렇게 이제 일부러 골랐다고 하진 않고 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게 된 거고 말씀하신 이제 구분 등기 내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부를 유동하는 거에 대한 니즈나 가격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올릴 건물들 같은 경우 통건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국한되진 않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이게 나중에 이제 매각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은 충분히 1에서 3호가 매각이 또 언젠가는 또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컴을 너무 중요시하게 보셨기 때문에 이런 수익 증권들을 좀 위주로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혹시 뭐 나는 투자 수익이 중요한 사람이고 아니면은 뭐 좀 임대 수익이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봤을 때 어느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신 투자였을까요? 대부분. 강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 나오긴 합니다. 다만 이제 캡레이트가 한 3%에서 3.5% 정도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 건물들에 대해서 봤을 때는 공시지가의 상승률을 봤을 때 예를 들어 1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한 20.36%가 상승을 했어요. 이야. 강남구 평균이 14%고 대한민국 평균이 9%인 걸 감안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분명히 그 시대 차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강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에 위치한 역삼 런던빌, 뭐 지웰타워의 주변 건물들을 보면은 실거래가 연간 평균이 거의 뭐 20% 이상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를 우리가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요. 분명한 거는 지금 구분 등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한 층을 만약에 누군가 사간다 하면은 실질적인 어떤 이용에 대한 니즈가 있는 법인 내지 임차와 실소유를 겸하고 싶어하는 그런 건물주가 또 정말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우리 아파트 투자에 대한 것이 좀 많이 이제 좀 경색이 됐다 보니까 100억 미만의 상업용 부동산, 꼬마 빌딩에 대한 거래가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금액대가 한 10억에서 이제 100억 사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레인지에 들어갈 수 있는 매물들이다 보니까 또 잠재적인 어떤 매각에 대한 니즈가 또 나중에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뎁스의 지수 상승이 가장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싶은 방향성이다
있다라고 조금 인식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은 시세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월 단위건 분기 단위건 이 시세가 얼마가 되는지 꾸준히 확인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월 단위로 시세를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다만 이제 매년 5월에 당연히 이제 공시지가는 발표가 나고 그 지표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지표가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결국 부동산이라는 것은 다 위치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형성되고 주변 건물에 따라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주변 건물의 실거래가를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런던빌만 해도 사실 21년도 한 해 동안 보보 15분 거리에 30여 건 넘게가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가 많은 지역이에요, 사실 거기가. 맞습니다. 네, 최근 많이 증가한 지역이다 정확하십니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에서 내가 당장 지금 얼마의 수익이 날지는 뭐 알 수는 없어도 바로 옆에 100m 옆에 있는 건물이 이렇게 차익을 내고서 거래를 됐어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비교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1호, 2호, 3호의 지금 시세로 판단하신 금액이 있을 거고 그리고 뎁스의 시가총액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가치가 시세에 대비해서 뎁스의 시가총액이 이제 어느 정도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1호 건물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현재 가격이랑 그 다음에 1년 전에 공모가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5,000원에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아직은 이제 5,100원 미만이 그래서 1년 사이에 한 뭐 1, 2%밖에 상승 안 했는데 아까 뭐 공시지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사실 뭐 20% 이상 상승이 됐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은 저희가 시장 자체가 참여자가 엄청 많은 건 아니다 보니까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앞으로 또 달라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건물 다시 이야기로 들어와서 투자라는 게 언젠가는 이제 종결나는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당장 종결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시점들은 어떻게 좀 설정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펀드와 다르게 어떤 투자 운용 기간이라는 것을 설정해 놓지는 않아요. 공모를 할 때도 이게 이제 상장이 되는 것이지만은 건물이 언제 매각이 될 것이다, 매각 예정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별도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모가 된 직후부터 보통 한 3년 안에 이제 매각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저희 예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각에 대한 결정을 사실 카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수익자 총회를 통해 가지고 66% 이상이 찬성을 하면은 이제 매각이 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좋은 어떤 매각에 대한 의향이 신탁사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는 공시를 하게 되는 거고 66% 이상이 찬성하시면은 이제 매각이 되는 거죠. 결국 참여자 중심으로 다 돌아간다라고 맞습니다. 봐야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건물주가 건물 가지고 있는데 그 중개법인에서 선생님 혹시 뭐 이 가격에 파시겠습니까? 라는 거를 내가 고를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나중에 종결하는 전략 같은 건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플랫폼이다 보니까 직접 이제 연락이 오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혹은 이제 우리랑 제휴된 신탁사에 통해 가지고 이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앞으로 유저 수가 많아지면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 왜냐면 뭐 100만 명이 됐다, 200만 명이 됐다 했을 때는 그 중에서 이제 건물을 직접 소유하고 싶거나 이제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굉장히 많은 이제 뭐 부동산 플레이어들, 중개법인, 뭐 운영사들 등과 이제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통해서 건물의 매각 의뢰가 또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도 차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양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뎁스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 부분은 되게 명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처분 수익에 대한 배당을 받으실 때 모두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율로 적용을 받습니다. 건물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양도소득세가 정말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뭐 그에 비해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 직접 소유가 아니라 수익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제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일종의 약간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네. 집집할 땐 집슐랭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꼭 카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 카사 플랫폼을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홍보 겸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투자를 결정하실 때 여러 가지 번거로움들이 있을 때 그런 번거로움들이 전혀 없는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직접 투자를 사실 카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카사코리아의 예창환 대표님과 오늘 복덕다방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중간중간 너무 어려운 이야기도 있었을 테고 복잡한 내용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내가 부동산 투자자로서 레벨업 한다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같이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